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부터 도내에 비가 시작돼 영서 지역은 모레 밤까지, 영동 지역은 오는 4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은 30에서 80mm, 영동 지역은 최대 500mm까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작물의 철저한 관리로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이번 주가 사태 진정 여부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도내 농가들은 방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철원이 39곳, 화천 6곳 등 모두 59곳의 도축장이 이동 제한에 묶여 있어 김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 농가와 접촉해 이동 제한 중인 농가도 아직 26곳에 달해 강원도는 더욱 철저한 방역과 관리 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5일까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 또다시 방역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군부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철원과 화천 등 접경 지역의 하천과 도로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환경부가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포상제까지 운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 힘만 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횡성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자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해 검사를 의뢰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에서도 멧돼지에 대한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또한 음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환경부가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병 지역 주변 산에 포획틀을 설치해 멧돼지에 대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와 사육 돼지 간의 상호 간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야생 멧돼지 의심 개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발병 예방을 위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방역 차단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포획한 멧돼지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는 데다 병에 걸린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오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어떤 전염이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철저하게 어떤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근원이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찾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에 대해 정부가 작은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 체계적 방역이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축산 농가에 가보면 하얀 비닐로 볏짚을 진공 포장한 조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료값 부담을 덜어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포장재 비닐 처리가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끝난 볏짚들을 둥그렇게 압축해 흰 비닐로 포장했습니다. 건초와 집더미를 진공 상태로 저장한 곤포 사일리지라고 불리는 조사료입니다. 농가들은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들에게 조사료를 먹이는데 포장재 비닐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장용 비닐이 영농 폐기물이어서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환경공단이 수거해가고 농가들은 보상금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생산자가 직접 수거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포장재의 소비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은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전국에 보급된 포장재를 수거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해서 생산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대행을 하게끔 이제 할 수 있고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 사항이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포장재 생산업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거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사료가 대부분이 다 외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비닐에 어떤 회사가 생산됐다는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다가 폐기 처분을 갖다가 가지고 가라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화재 위험을 무릅쓰고 포장재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 비닐을 자체적으로 수거해 민간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처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 원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당시 공장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20여 가지의 안전 부주의와 점검 소홀이 빚어낸 인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화학제품 보관 탱크를 만드는 원주의 한 공장. 작년 11월 이곳 보관 탱크에서 난 폭발로 내부 작업 중이던 베트남 20, 30대 청년 2명이 숨지고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청년들은 탱크가 부식되지 않도록 화학제품을 덧바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분들은 지금 다 나가셨어요. 부자가 틀리기 때문에 안 오는 거 별로 없어요. 명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탱크 안은 환기되지 않아 불이 붙을 수 있는 유증기가 차 있었고 반입이 금지된 본드 등 휘발성 물질로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했다고 보고 업체와 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감독자였던 공장 생산팀 A 계장에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 본부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장에도 벌금 7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안전 조치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디가 모르게 미흡하니까.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해당 공장은 분리 보관해야 하는 황산과 질산을 한 장소에 보관했고 노동자에게 방열복이나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안전점검도 하지 않는 등 무려 26가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환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작업 중에는 유해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는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에서 유족과 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역의 골목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 보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대형 매장의 입점을 막고 골목 상권을 지키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춘천 전통시장과 나들가게 상인들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의 춘천 입점을 집회까지 열며 반대했습니다. 골목상권 붕괴와 지역자본 외지 유출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춘천시 의회에서 이런 문제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유통 대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강원도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25개 늘어난 사이 강원도 나들가게는 254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2017년 강원도에 있는 19개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1조 34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대형마트가 커졌다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역의 자본의 유출이 소비시장이 급격하게 강원도는 줄어들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 형태의 매장이 지역 골목마다 생기면 소상공인들은 아예 손을 털고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치단체도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 형태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가맹점의 대기업 지분율이 49%를 넘지 않으면
사업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유통산업발전법만큼은 반드시 민생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조속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요구고요. 토론회에서 상인들은 가맹점 형태의 매장이 개점을 강행한다면 물리력으로라도 개점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건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창고 건물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하러 갔던 동해시 공무원들이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 발견했습니다. 공정률은 적어도 30% 이상. 동해시는 2주일은 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건축허가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했다며 실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쌍용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혹시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폐합성 수지 및 각종 쓰레기를 태우려고 그렇게 큰 저장고를 짓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양이 엄청납니다. 쌍용양회는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석회석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모두 마친 뒤에 건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기 때문에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형사 고발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허가 없이 공사를 한 데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액수는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성 온이 반입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건축까지 드러나면서 지역의 민심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여감을 천연기념물 제556호로 지정했습니다.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여감은 조양강변에 위치해 있고 자갈인 역을 이루는 암석 종류와 역 모양, 크기, 고르기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감은 운반 작용으로 퇴적된 암석 중에 크기가 2mm가 넘는 입자가 많은 암석을 의미합니다. 다음 달 14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44개의 시험장 학교장에게 시험관리본부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수능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든 13,654명으로 오는 11월 14일 18개 시군 44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강원도 문화상 수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수상자는 공연예술 부문의 한국무용협회 양숙희 속초지부장이, 전시예술 부문엔 한국미술협회 지상섭 영월지부장, 전통예술 부문 김세경 로컬푸드연구소 연미소 대표, 그리고 문학 부문 한국문인협회 서철수 영월지부장, 또 체육 부문엔 강릉시 체육회 김경회 사무국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취항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 수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던 운항 증명이 15일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달 중순 예정했던 국내선 취항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말쯤에 예상했던 국제선 취항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고성 동해 북방어장이 이달부터 개방돼 오는 7일 첫 조업에 나섭니다. 북방어장은 강원도 어선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조업 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동해 북방어장은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 연한 5에서 35마일의 수역으로 홍게와 대게, 도루묵 등이 많이 잡히며 저도어장, 삼선녀 어장과 함께 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에 속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학생들의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 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횡성 지역의 첫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횡성초등학교 정문에서 횡성군청 방향 300m와 횡성중고등학교 정문에서 옛 한전까지 양방향 350m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는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과 함께 청소년 금연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들로 꾸며지며 6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 건수는 2015년 4,643건에서 작년 6,937건으로 30% 이상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의 인력은 4명만 충원됐습니다. 김 의원은 업무량이 대폭 늘고 있지만 보수 체계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동해, 삼척과 철원 등 4개 시군의 노후 수도 시설이 개선됩니다. 강원도와 K워터, 원주, 동해, 삼척, 철원 등 4개 시군은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5년 동안 노후 수도 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사업 진행을 총괄하고 K워터는 사업 수행과 기술 검토, 그리고 4개 시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망 구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유수율은 73%에서 85%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던 도내 시군들이 모두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네이버는 전국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 96곳이 제출한 부지 유치 제안서를 평가해 대구와 평택 등 10곳을 후보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